예비사일 수도 있고 뭐 예비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만나고 있어, 인사해 해서 인사 정도만 시켜주는 거지. 네, 잘 뭐 재밌게 놀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모텔은 첫 만나면서 갈 수도 있는 장소 아닌가? 보세요, 딱 보면 약간 사회제도, 정치관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보통 이제 남자들은 첫 만남부터 대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외모만 괜찮으면 난 너 좋아한다, 마음에 든다, 잘해보고 싶다, 더 알아가고 싶다, 뭐 오만 가머니서를 다 합니다. 여자들은 이 남자가 얼마나 나를 빨리 좋아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 남자가 처음부터 나를 되게 다른 여자랑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나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남자들 스스로도 이 포인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예쁜 게 다다, 뭐 어린 게 다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외모나 어린 걸 떠나서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독보적으로 특별해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공통점이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은 우린 좀 비슷해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로는 특별하다고 느끼기엔 좀 부족해요. 왜? 누구를 만나든 이런 공통점 몇 개, 비슷한 점 몇 가지는 다 있는 법이니까. 너 치킨 좋아해? 나도 좋아해. 특별하진 않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농담 따먹게 하는 정도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결이 맞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우선순위가 어떤 건가요? 사랑이 우선순위다. 엄마이신 분도 있네? 엄마면 가족이죠. 가족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 또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관종이죠. 근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처럼, 내가 어떤 명예욕이라든가 관심을 받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또는 뭐 패션이나 외모가 1순위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랑 진짜 결이 잘 맞는구나. 왜? 이 1위가 똑같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가족이 1위야. 근데 나도 가족이 1위네? 그치, 맞지.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엄청 잘 통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저는 커리어나 일 이런 것들이 한창 우선순위일 때 제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결이 잘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 여친이랑 만날 때는 사실 일이 1순위가 아니었고, 사랑에서 일로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전 여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이 1순위였어요. 저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일이 1순위로 점점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좀 많았던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뭐 인간관계가 1순위인 사람도 있겠죠. 내 주변 사람들, 내 사람들 잘 챙겨야 된다. 다 같이 사람들 만나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친목도 할 수 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해질 수 있고, 우선순위 영역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딱 맞는다? 그러면 뭐 진짜 우리 잘 맞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결은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 상처가 클수록 남들한테는 벽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상처를 겪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벽 안에 함께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친해져요. 그 상처의 종류를 뭐 예를 들면, 전 애인의 바람이라던가, 나도 전 여친이 바람 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엄청 잘 통하죠. 전 여친 전 남친 욕 졸라 하면서. 아니면 가까운 친구랑 멀어진 경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마음이 아팠다던가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도 있고, 뭐 또는 제 얘기긴 한데 큰 돈을 날려본 적이 있다. 큰 돈을 날려본 그 아픔은 진짜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다 그렇죠. 겪어본 사람 알기 때문에 그 큰 돈이 날아갔을 때 그 절망감, 허탈감, 우울감을 이해하는 사람끼리 또 가까워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결도 있습니다. 도덕성의 기준이 비슷한 사람. 사람은 원래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덕성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나 다름이 없고, 사람을 보는 눈, 정치관이라든가 종교관까지 정해지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보고 그걸 뭐 이해하는 정도나 화내는 포인트가 비슷하다면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동질감이 형성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도덕성이 비슷하면 서로 불편해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좋은 거고,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도덕성의 자유가 좀 비슷하면 편하게 터놓을 만한 부분이 많아서 좋아요. 첫 만남부터 그냥 뭐 서로 좋으면 잘 수 있지, 이것도 사실 도덕성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 연애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끼리는 또 잘 맞고, 혹은 둘 다 엄청 보수적이면 또 그것도 잘 맞고. 아, 이것도 있네. 성폭행범, 처벌 수위, 하형제 찬반.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네. 보세요. 딱 보면 약간 사회제도, 정치관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용기 안 쓰기, 뭐 이런 것도 있겠네. 환경 쪽도 있겠네요, 도덕성에.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만남에 안 할 것 같은 걸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뚜렷하거나 내 감정에 너무 솔직하거나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 그런 모습도 엄청나게 특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사회 시스템에 좀 적응을 다 했잖아요. 그거를 좀 엎어주는 거죠. 이 사람의 상식을 좀 깨 부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뾰족 구두를 신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전형적인 데이트룩이죠. 이 사람이랑 어떤 데이트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일단 파스타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최대한 양보해줘봤자 라멘이나 마라탕 정도? 근데 그 옷 입고 나와서 곱창에 소주 먹으러 가자고 해. 아니면 파스타 먹고 나왔지만 펀치 기계 있네? 펀치 내기 하자 하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죠. 뭐 또 다른 예로는 집 가는 길에 편의점 쇼핑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첫 만남에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좋은 걸 해주려고 하잖아요, 같이. 근데 편의점 가자. 잠깐 뭐 살 거 있다 해서 뭐 이것저것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그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컵라면을 선물로 주는 여자도 봤어요. 근데 이거 약간 그 사람 기술이더라고요. 컵라면이 아니라도 삼각김밥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반숙란이잖아요. 그거를 준다. 아니면 1+1 음료수 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를 선물해준다. 이러면 남자가 기억을 한다.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개팅 할 때 친구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줘요. 소개팅남인데 응원 좀 해줘. 장난치듯이 줘. 아니면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그걸 또 바꿔줘요. 예비 사이일 수도 있고 뭐 예비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만나고 있어, 인사해 해서 인사 정도만 시켜주는 거지. 진짜 바꿔서 막 통화하게 하면 그건 좀 미쳤고. 네, 잘 뭐 재밌게 놀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 짧은 하나만 해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죠. 얘는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제 안 가볼 것 같은 장소를 가보는 것도 좋아요. 모텔? 모텔은 첫 만나면서 갈 수도 있는 장소 아닌가? 차가 있으면 바다 가서 불꽃놀이 하기, 이런 것도 있죠. 대신에 로맨틱하려면 슝퐁 슝퐁 이거 말고 타닥타닥 이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랑도 가서 하는 건데 처음 만난 남자랑 할 수도 있잖아요. 가서 숙소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 여친이랑 처음 만날 때 한 거거든요. 실제로 클럽에 가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물론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 다음에 클럽을 지나가는데 클럽 있네, 한번 가볼까?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올까 해서 진짜 줄 서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원래 연인이었던 것처럼 놀았죠. 그래서 첫날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바로 사귀고. 클럽 같은 경우에는 또 끈적하게 노는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도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번호 따라오는 남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물론 당연히 남자친구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없는 남자친구도 만들어서 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고 그냥 안 줬다 물어봤는데, 옆에 있으면서 그걸 봤으면 제일 좋고, 안 봤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 느낌이 되게 묘해요. 얘 도대체 뭐지? 바다나 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일 수도 있는 분이 많으니까 좀 더 접근성 있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 스포츠 경기를 처음부터 같이 보러 간다던가, 콘서트를 보러 간다던가, 페스티벌을 간다던가, 이런 걸 이제 내가 같이 가자고 하고 잘 아는 쪽이 이제 제대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마치 되게 오랜 친구가 된 느낌이 듭니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도 K리그라던가 뭐 야구라던가 이런 거는 가서 치킨도 뜯을 수 있고, 굳이 막 경기에 엄청 집중하지 않더라도 그 열띤 응원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경우도 있고, 막 치어리더들도 막 춤춰주고 막 음악도 있고 다 같이 막 파도 타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재밌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분위기 뜨면 자연스러운 스킨십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역동적인 장소들은 전부 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당연하고, 첫 만남에서 안 할 것 같은 걸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첫 만남은 서로 억지로 배려하는 게 패시브고 어색하고 뚝딱거리는 느낌이 베이스잖아요. 그런 게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상식을 깨는 거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정해진 얘기하고, 또 뭐 적당히 예의 차리고, 또 이런 분위기네 해서 소개팅녀 1, 썸녀 1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야구녀 1 뭐야? 야구를 몇 명이나 보러 가는 거야? 야구녀 몇 가지 있는 거야? 키스타임 노리고
키스 타임 때 내가 먼저 키스 갈겨와. 그러면 야구녀에서 키스녀가 될 수 있겠네요. 유일무이한.